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그죠? 읽어봐도 대략 등비 수열이 뭔지 알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전 시간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등차라고 했죠. 차이가 같은 그러한 수열인데, 근데 우리가 파악할 때는 어떻게 차이를 찾는 게 아니라 같은 값을 계속 뭐 하면서 더하면서 진행되는 걸로 확인했죠. 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진행은 같은 값을 곱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알겠니? 그런데 이름은 왜 등비 수열일까요? 이 빗자라는 거는 나눌 빗자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같은 값, 즉 나눈 값들, 이웃한 두 항들을 다 나누는 값들이 다 같은 수열이다라는 뜻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방금 읽어본 것처럼 뭐예요? 1부터 차례로 2씩 곱하면 식이 어떻게 돼? 1, 2, 4, 8, 16 등등등이 되고 여기는 얼마씩 곱한 거예요? 2씩 곱한 바로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 혹은 자 2를 2로 나누면 얼마? 2죠? 또 4를 2로 나눠도 2죠? 또 8을 4로 나눠도 2죠. 이런 식으로 파악했을 때 아, 이렇게 나눈 값이 항상 같은 값을 갖는구나.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눠서 같아지는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등차수열에서는 차이가 같은 그 값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차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공비라고 하는 겁니다. 공비. 됐죠? 예, 자 그러면 봐라. 자, 이 수열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자 공비를 이제부터 아까 써 있었죠, 거기에 커먼 레이쇼라고. 그래서 R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됐죠? 그러니까 R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R이 되겠죠. 또 여기다 R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AR 제곱이 되고, 또 R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AR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이 되면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보세요. 첫 번째 항일 때는 A고, 두 번째 항일 때는 AR, 세 번째는 AR 제곱, 네 번째는 AR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n번째는 뭐라고 하면 되겠니? AR n-1제곱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그래서 일반항 만드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규칙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애들은 등비수열이구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A고 공비가 R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R은 뭐라고 한다? 공비라고 부른다, 우리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본 겁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도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죠. 어떤 세수가 뭘 이루게 되면,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은 그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고 해?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거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 가운데 항의 2배가 양쪽 끝에 있는 두 수열의 합과 어떻다, 수의 합과 같아진다. 혹은 B는 2분의 A 플러스 C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뭐예요? 등차 중항을 구하는 방법이었지,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경우도 세 개의 수가 이 상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자, 얘네들은 이렇게 되겠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생님 아까도 그랬잖아. 같은 값을 곱한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나눈 값들이 같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B를 A로 나눈 값과 그 다음에 C를 B로 나눈 값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얘가 등비수열이라면. 그런데 이렇게 곱해서 B제곱이고 이렇게 곱해서 AC니까 아, 여기에는 B제곱은 AC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얘는 잘 보면 B가 뭐예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해서 이거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산술 평균하고 같다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런데 이 식의 양변에다 루트를 씌워봐. 그러면 B는 물론 이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라고 쓸 수 있지, 그치? 하지만 잘 보면 요 루트 AC만 여러분 본다면 이거는 뭐 기하 평균의 그것과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네, 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얘기한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그것과 맥락을 좀 같이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302번 들어가기 전에 예. 자, 현진이, 자, N항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제 N항.
이게 일반항이라는 뜻이에요. 일반항. 그래서 AN이 3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2n인데 자,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항은 여기다 일러서 2분의 3. 그렇죠.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이죠. 예.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항을 구해봅니다.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그럼 결국 뭐가 돼요? 8분의 1. 8분의 3, 그렇지. 그래서 얼마 곱한 거야? 4분의 1. 따라서 공비 R은 얼마? 4분의 1. 잘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호. 자, 이제 조금 다른 문제를 해볼 거야.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게 등비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의 6번째 항이면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A 플러스 5t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랬지. 일반항 이용해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등비 수열에서는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 6번째 항을.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뭐예요? A, R, n-1이지. 그러면 6번째 항이면 n이 6일 때란 뜻이니까 여기다 6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AR 5제곱. 그죠? 그게 마이너스 160이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요? 그럼 R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30. 그렇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2분의 마이너스 160이니까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확인 체크 306번입니다. 자,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된다라고 그랬더니 아까. 자, 준환이 일반항으로 나타내 보세요. A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지, 그지? 그 다음 얘는 얘가 64죠.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식세우고 연립할 때 그냥 가감법 하면 되죠. 양변 더하거나 빼는 걸로, 그지? 그러면 등비 수열은 어떻게 연립합니까? 등비 수열은 더하기 빼기로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나누는 방법을 쓰게 돼요. 나누거나 곱하는 방법을. 알았니? 그래서 AR 6제곱은 64를 똑같이 양변을 AR 세제곱으로 나누되 A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돼요. 알겠니? 네,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돼서 R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약분해서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공비 R이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예, 구했으니까 이제 이 둘 중에 아무 데나. 근데 여기가 좀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 저기다 대입을 해주면 자,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런데 N항과 O항을 구하라고 했어. N항은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N은 자, 계속 해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n-1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5항은 뭐라고 하면 돼요? 제곱항은 마이너스 2에 4제곱이니까 얼마?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등비 수열의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더해서 60이 나왔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더해서 240이 나왔을 때 자, 첫째 항과 공비 구하라 그랬지? 자, 이럴 때 하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다 일반항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술해봐. 일반항으로 쓰면 뭐야? A 더하기 AR이 얼마? 60. 자, 근데 이런 거를 묶어주세요. 자, 묶으면 어떻게 돼? R 플러스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도 해보세요. AR 제곱 AR 세제곱. 그렇지. 그래서 240이 되고. 자, 얘네는 뭐로 묶으면 되겠니? AR 제곱 AR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R이 되고 240.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방법 마찬가지. 연립하는 방법은 좀 큰 거를 좀 작은 걸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 빛을 A 1 플러스 R이고 그 값이 60이니까 이렇게 양변을 나누는 거야. 자, 나누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건 약분했더니 어떻게 되지? R제곱은 4.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문제에 공비가 R이 양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공비 무조건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대입해서 첫째 항 구해야 돼. 그럼 첫 번째 R이 2라면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라면 하고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자, 해봐. 그럼 어떻게 돼? R이 2라면 3A 3A가 60 60이 돼서 A는 얼마? 20 20 이렇게 나오죠? 자, R이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A 가? 6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0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A가 20일 때 R은 2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60일 때 R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두 가지로. 그렇죠? 예. 자, 이제 자 해봐요. A 여기 A 세제곱 은 66 자, 그 다음 A 1 마이너스 얼 세제곱 은 66 자, 그 다음 얘는 A A 열 A 열 제곱 14 그래서 A는 A 1 플러스 얼 제곱은 14 자, 근데 아까랑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그죠? 근데 얘가 뭐가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응?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시키면 어떻게 돼요? 빼기 쓰고 하면 안 돼요? 아, 빼기를 밖으로 빼고? 네 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고 그래, 그냥. 그리고 1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얼 플러스 얼 제곱 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리고 그거를 양변을 역시 뭐로? 제곱 A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14 이렇게 하면 되겠지? 1 그런데 약분해서 어떻게 됐어? 1 마이너스 얼은 1 마이너스 R은 4 4. 그래서 R이 얼마? 와상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A 1 어, 와상 음. 9는 14고 이게 얼마야? 7 7A가 14니까 A는 2 예. 그래서 다섯 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지? 네. 예, 바로 합시다. 다섯 번째 항은 2 곱하기 81 마이너스 3에 4제곱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2 곱하기 81이니까 얼마? 62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80페이지 20번입니다. 두 번째 항, 등비 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8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음수일 때 첫 번째 항과 공비 구하고 마이너스 972는 몇 번째 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딱 같아요. 자, 문서양 해보자. 두 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AR이 그 다음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그렇지, 그게 마이너스 108이니까 역시 또 양변을 이걸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R제곱은 해봐 9. 자, 그래서 R은 뿔마 3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죠. 자,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첫째 항도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2니까 A는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하는 첫 번째 항과 공비 다 구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972는 제 n항이냐고 몇 항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럼 일반항을 세우는 거야, 이럴 때는. 자, 그럼 일반항이 뭐야? AN이 일반항. 그러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 제곱이죠.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뭐일 때? 마이너스 972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3의 n-1 제곱은 하고 일단 4로 나눠버립시다. 그랬더니 4, 2, 8 4, 2, 8 그 다음 4, 4 16 그 다음 4, 3 12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마이너스 243은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니까 그래서 n-1이 5가 될 때니까 n은 얼마?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972는 6번째 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2, 4, 8 등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그랬죠. 자, 무슨 수열이에요? 보니까 등비 수열이죠. 자, 그럼 일반항 찾습니다. A에는 A, R, n-1제곱인데 얘랑 얘를 곱하면 2의 n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2의 n제곱이
처음으로 500보다 커질 때를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연산하는 방법이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n은 어차피 항상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냥 거듭 제곱 중에 500을 넘어가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2의 8제곱이 256이고 2의 9제곱이 51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째부터? 9번째부터 500을 넘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n은 9 이렇게 얘기해서 9번째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뭐 그냥 특별한 연산법이 있는 게 아니라 거듭 제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2하고 20 사이에 10개의 항을 넣어서 등비 수열을 만들었대요. 자, 등차 수열에서도 비슷한 거 해봤지, 그지? 그러면 물어봅니다. 자, 이 전체 수열은 항이 몇 개예요? 12개죠. 그러면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얘는 항수가 총 몇 개니까? 12개니까 얘는 제 12항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열 말고요. 이 안에 있는 거 말고 여기를 첫째 항으로 하고 여기를 12번째 항으로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 12번째 항을 우리가 식으로 세우면 2 곱하기 R의 11제곱이 바로 12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얼마? 20이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R의 11제곱이 얼마?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됐나? 뭐 억지로 R이 얼마 이거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에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곱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째 항이지 사실 이 수열에서는 얘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야. 그러면 저 2를 첫째 항으로 했을 때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R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10번째 항이라고 써있지만 여기를 첫째 항으로 했을 때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니까 11번째 항이 되니까 얘는 2R 10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A1 곱하기 A10이라는 것은 2에서 2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R에 1에다 10 더해서 11제곱이라는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R이 뭔지 몰라도 R의 11제곱이 얼마니까? 10이니까 여기서 대입해서 4 곱하기 10에서 40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지? 자, 이현이. 자, 이 세 개의 식이, 세 개의 값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등비중항이라고 하고. 자, 등비중항의 특징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자, 양변에 있는 양쪽에 있는 항을 곱한 거와 같다. 그래서 3분의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자,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자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와 같다. 그지? 그 다음 3 넘겨서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8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와 같고, 넘겨서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x 플러스 50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5하고 10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5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못 도는 거예요. 2분의 5 도는 그지? 10이 되겠지,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필수의 24번 세 양수 ABC에 대하여 자, 4AB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BC 64도 등비수열을 이루고 ABC는 등차수열을 이룰 때 세 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자, 그럼 등비중항과 등차중항을 잘 한번 이용해보자. 자, 지은이 해봐. 뭐야? A제곱은? 그 다음 C제곱은 63.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2B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얘네 세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연립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B 눈으로 고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4분의 a 제곱이고 얘도 b는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64분의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4분의 a 제곱과 64분의 c 제곱이 어떻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양변에다가 64를 우리가 곱해버리면 자 어떻게 돼요? 여기 16 a 제곱은 c 제곱과 같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BC가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풀면 C는 4A와 같다. 원래는 이제 뿔마 4A로 푸는 게 맞는데 양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가 같으니까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자 그래서 C는 4A와 같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다가 A를 넣어도 되고요. 됐어요? 예. 그렇게 하면 어차피 똑같은 식 나올 거예요. 근데 B는 자 B는 뭐랑 같아요? 또 보니까 B는 여기 써 있잖아요. B는 4분의 a 제곱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들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대입해봐요 일단.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a 제곱은 그 다음에 a 더하기 4a가 되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예, 다소 이렇게 연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알겠지?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a 제곱은 넘어가서 10a가 되고, 근데 a는 양수니까 바로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얼마? 10 그러니까 a 구했으니까 c가 얼마? 40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20 4분의 100이니까 25가 구할 수 있죠. 예, 따라서 세 수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얼마요? 7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쵸? 네. 자, 여러분들 세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죠? 우리 등차 수열할 때도 이거랑 유사한 문제 풀어봤지? 예, 등비 수열에도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니? 자, 그럼 해봅니다. 세 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하면은 세 근을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쓰면 돼요. A, AR, AR 제곱 혹은 알파, 알파 R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첫 번째 식, 세 근의 합. 즉,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자, 뭐예요, 이 식에서? 그쵸, 6이죠. 그지? 그래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라? A,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으로 묶어주세요,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개씩 곱한 거야, 합이지? 그럼 이거 곱하면 뭐야? A 제곱 R 더하기. 자, 이렇게 곱하면 뭐야? A 제곱 R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A 제곱 R 세제곱이고, 그게 식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24죠. 세 근과 계수의 관계 다 알죠? 다른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럼 얘를 뭐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A 제곱 R로 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 24예요. 자, 아까도 살펴봤듯이 연립하는 방법은 등비수열 다 유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럼 얘를 이제 밑에다 써서 A 1 플러스 R 제곱 하고 얘가 6이니까 6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AR이 자, 이제 세 근의 곱으로 갑시다. 얘네 세 개 다 곱하면 뭐가 되나요? A 세제곱 R 세제곱이니까 한 번에 묶어서 AR의 세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그리고 식에서 뭐예요? 그게 K죠. 그리고 K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K는 마이너스 AR의 세제곱이고, 자, 우리가 AR이 얼마라는 것을 방금 마이너스 4라는 거 구해놨으니까 이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4가 돼서 얼마? 자, 64가 된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죠? 됐지?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교점을 구하는 문제 항상 연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연립을 할게요. 연립을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는 k로 연립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옆으로 이항을 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바로 서로 다른 세 점, 교점의 x좌표가 같다. 됐죠? 그런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뭘 이룬대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이 3, 4방 정식의 세 근도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 근을 뭐라고 하면 돼? 응? 세 근. 저요? 세 근을 뭐라고 하면 돼요? 태그들 뭐라 해요? 네, 알려줄게요. AR 제곱을 하면 되죠. 등비수열 이루니까. 예, 그러면 세 근의 합이니까 세 개 다 더해봐.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AR. AR 그게 얼마예요? 식에서 2 2죠? 그러면 이렇게 두지 말고 A로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거. 자, A 제곱 A 제곱 R. 그 다음, A 제곱 R 제곱 그 다음. A 제곱 AR 세제곱 네, 그게 얼마예요, 식에서? 1 예. 그럼 얘도 어떻게 하라고요? 묶어 예, 뭘로? A 제곱 R 로 묶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예, 그게 1이지. 그럼 자, 얘를 A 1 플러스 R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자, 나눴더니 어떻게 돼요? A 또? R 그게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 되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 세 개 다 곱하면 뭐야? 얘네 세 개 다 곱하면 뭐야? A 세제곱 R 세제곱 그러니까 결국 AR 세제곱과 같은 거죠. 자, 그게 식에서 뭐야? K 따라서 K는 AR이 2분의 1이니까 대입해서 8분의 1 8분의 1.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류의 문제를 볼 때는요, 항상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가 첫 번째 항이냐예요. 뭐가 첫 번째 항이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림에 이게 맨 처음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첫째 항으로 보기가 쉽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거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문제. 알겠니? 그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게 첫 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어떤 문제는 이게 첫 번째 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따라서 무조건 이것만 첫 번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남은 부분을 첫 번째 항이라고 한다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항. 그 다음 다시 또 남은 부분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얘를 S2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이 거기 하나 더 그려져 있죠? 그거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적용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3개 정도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준 것 뿐이지, 우리가 이 정도만 봐도 대략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됐지? 자,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때 10번째 그려지는 그 삼각형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럼 얘네들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얘를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것부터 시작할 거니까.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적용을 하면은 여기가 4가 되니까 이거의 넓이는 얼마? 루트 3이구나. 그 다음 선생님 중점 다 연결해서 각변의 길이 다 구하고 하면 돼요? 물론 그래도 돼요. 그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중점을 연결하고 중점을 다 연결해서 만들면 이 4개의 삼각형은 전부 다 뭐가 될까요? 합동이 돼버리고 다 정삼각형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은 원래 저 넓이에 비율로 치자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비율이. 자, 그래서 이렇게 등비수열을 활용한 문제들은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닮은 비, 알았니? 또는 비율 등등이 공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해요. 일일이 다 구하는 것보다. 알았어? 그래서 비율이 3분의 4구나 4분의 3이구나.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서만 봤을 때 이 남은 부분은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또 여기만 봐도 4분의 3. 이것도 여기만 보면 4분의 3. 어쨌든 전체 몇 분의 몇? 4분의 3인 거야. 그러면 얘는 S1의 넓이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것 뿐이에요, 그냥.
됐나요?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요? 4분의 3씩 곱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아냈죠? 아, 무슨 수열이 되는구나. 등비 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10번째 항이니까 그냥 바로 구하면 돼요. 10번째 항. 첫째 항이 이거니까 뭐야? 4분의 3루트 3이고 됐지? 그 다음 공비가 얼마니까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니까 9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4야 9제곱이니까 4에 10제곱이 되겠고 3 하니까 3에 10제곱 되겠고 그럼 뭐만 남아? 루트 3만 남잖아. 뭐 이렇게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이쁘게 정리해주는 게 좋으니까 아 S10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 10제곱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고 이렇게 큰 값들은 연산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알겠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고 각 변의 중점을 이으면 계속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여기다 기호를 붙였어. 여기가 A1, B1, C1, D1이고 여기가 A, B, C, D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10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을 뭐로 봐야 돼요? A1, B1, C1, D1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사각형 A1, B1, C1, D1의 둘레 길이다.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둘레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정우야. 여기가 4인데 여기가 중점이야.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각각 얼마니? 2죠. 자, 그러면 요 A1, B1의 한 변 길이인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여기 45도 되겠네. 그치? 이거 얼마요? 자,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배운 거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둘레기 어떻게 됩니까? 저는 2루트 2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4, 2, 8에서 8루트 2가 된다는 거 알겠지? 됐니? 자, 이제 뭐 찾아주면 돼요? 공비 찾으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두 번째 거 구해보는 거예요. 그냥 A2, B2, C2, D2 또 A3, B3, C3, D3 구하는 거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값 직접 찾아보고 그래서 공비가 이거구나 라고 해서 가는 방법. 그 다음 지금 보면은 여기 나타나는 모든 사각형들이 같은 방식으로 해서 계속 정사각형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율이 존재해요. 여기는 특수한 비율이. 근데 그 비율의 관계가 이미 우리가 거기서 살펴봤어. 선생님 방금 얘기하면서. 잘 봐. 지금 보면은 자, 요 변의 길이는 그 이전에 있던 정사각형의 뭐예요? 한 변 길이의 절반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죠. 그지? 그리고 비율이 어떻게 됐어?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다는 거 알았지? 그죠? 그럼 한 변 길이의 비율을 보니까 얘는 4고 얘는 얼마에 보니까 2루트 2지. 그러면 비율이 4대 2 루트 2로 간다는 거 알겠죠? 그럼 이거를 1대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분비가 돼버려요. 이런 경우에 닮은 도형들은 다 아주 쉽게 구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근데 원래는 교과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구하고 세 번째 구해서 직접 하라고 다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 일종의 팁이죠. 워낙 이런 문제 이거는 그나마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그거를 두 번째, 세 번째 구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좀 쉽게 구하고 싶을 때는 단무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비율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정말 공비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사각형 A2, B2, C2, D2의 둘레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구했으니까 여기도 중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겠니? 루트 2가 되겠죠. 여기도 루트 2가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고 직각 이등변이니까 1대 루트 2를 써서 이거의 길이는 2가 되겠죠. 됐나요? 예,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4에서 둘레 길이가 8이 되지. 여기다 얼마 곱한 거예요?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를 곱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예, 그 다음 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됐나요? 예,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될 거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비 알았어요, 우리가. 그죠? 예, 그러면 쟤를 10번째 항으로 보고, 자, 10번째 항을 구하면 첫 번째 항은 8루트 2. 그 다음 공비가 얼마? 루트 2분의 1 혹은 2분의 루트 2. 그거에 몇 제곱? 9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8루트 2 곱하기. 자, 일단 얘를 8번만 덧제곱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2에 8제곱은 2에 이게 뭐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8 하면 어떻게 돼? 2에 4제곱이 되니까 1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 더 있으니까 16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약분하니까 얼마예요? 예, 2분의 1. 그래서 10번째 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